유가가 다시 100달러를 찍으려고 있습니다. 브렌트가 99.39달러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같은 날 미 국방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발전소와 에너지 인프라를 타격할 준비가 돼 있다고요. 오늘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유가가 다시 100달러를 넘으면 지수가 버틸 수 있을까요? 오늘은 유가가 왜 다시 올랐는지부터 협상이 왜 후퇴했는지, TSMC와 반도체 사이클, 그리고 테슬라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브렌트 95달러 아래로 안착하느냐가 핵심이었는데 안착은커녕 99.39달러까지 올랐었습니다. WTI도 94.69달러를 터치했었죠. 하루 만에 브렌트가 4.46달러 뛰었어요. 이 채널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올라가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못 내려오고, 금리가 못 내려오면 성장주가 눌린다고요. 유가가 정확히 그 첫 번째 연결고리를 다시 잡아당긴 겁니다.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미국과 이란의 평화 협상이 호르무즈 문제를 빠르게 해소하지 못할 거라는 회의론이 퍼졌기 때문인데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하루 약 1,300만 배럴 상당이 이 흐름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협상은 후퇴하고 있고 군사 압박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가 프리미엄은 쉽게 빠지지가 않는데요. 한국 입장에서는 100달러를 넘었느냐보다 95달러대 후반으로 재상승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수입 물가, 운송비, 화학 원가, 원화 부담이 동시에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유가 얘기만 하면 반쪽이에요. 협상 테이블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알고 가셔야겠죠? 이란이 오만 측 통항 제한을 꺼냈다는 뉴스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양측이 포괄 합의를 포기하고 임시 양해각서 쪽으로 좁혀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와 핵 농축 중단 기간이에요. 미국은 20년을 요구하고 이란은 5년만 수용하겠다고 합니다. 두 나라가 말하는 바의 간격이 이 정도인 건데요. 같은 날 미 국방장관이 공개 경고를 했어요.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미군이 발전소와 에너지 인프라를 타격할 준비가 돼 있다고요. 지금 봉쇄는 정중한 수준에 불과한 거고 필요하면 즉시 대규모 전투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대로 오를 때 조심하고 확인으로 움직여라.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죠. 통황 제한이 기대였다면 오늘 군사 압박 강화와 협상 후퇴는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거예요. 유가 급등의 핵심 배경이 바로 이겁니다. 다만 같은 날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10일 휴전에 합의했고요. 미국과 이란도 포괄 합의 프레임워크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휴전 이주 연장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완전한 위기도 아니고 완전한 해소도 아닌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확인 전까지는 한쪽에 크게 베팅하면 안 되는 겁니다. G7 재무장관들도 움직였죠. 전쟁으로 에너지 공급 충격이 심해지면 다시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고, 동시에 코어 인플레이션의 2차, 3차 파급이 고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 공조 의지는 있지만 아직 실행은 나오지 않았어요. 유가가 이렇게 출렁이면 반도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TSMC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58% 급증했습니다. 역대 최고 분기 실적이에요. 2분기 가이던스도 390억에서 402억 달러로 올렸고요. 연간 매출 전망과 설비 투자도 늘렸습니다. ASML도 2026년 매출 전망을 360억에서 400억 유로로 상향했고요. 장비와 파운드리에서 동시에 AI 반도체 사이클이 확인되고 있는 구간이에요. 미국 증시도 어제 또 신고가를 찍었죠. S&P 500이 0.26%, 나스닥이 0.36% 올랐습니다. 상승폭은 크지 않았지만 나스닥은 12일 거래 연속 상승이에요. 은행 실적과 TSMC 호실적이 주식 매매 분위기를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은 독일이 성장 전망을 절반으로 낮출 정도로 에너지에 눌리고 있어요. 미국만 버티고 나머지는 이미 흔들리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서도 계속 드리는 말씀이 있죠. AI 수요는 확실하지만 금리와 유가가 높으면 지수 전체 상승의 지속성은 제한된다고요. TSMC가 아무리 강해도 유가가 100달러를 넘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더 늦추면 이 반도체 강세가 지수 전체를 끌어올리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미국식 전면 상승보다 반도체, 인터넷 중심의 선별적 장세로 남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런데 이런 반도체 호재 속에서도 연준은 왜 움직이지 못하는 걸까요? 무살렘 총재와 해먹 총재가 한동안 동결을 말했던 건 아시죠? 오늘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비둘기파로 여겨졌던 마이런이 기존 연내 6번이나 전망을 4번으로 줄이더니 3번까지 낮출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인플레이션 전망은 3.2%입니다. 뉴욕 연은의 윌리엄스 총재도 전쟁은 이미 미국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항공료, 식품료, 비료 등으로 번지고 있다고 본 거죠. 한국 투자자라면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연준이 인하를 더 늦추면 달러 강세가 유지됩니다. 달러가 강하면 원화는 자연히 약해지고요. 수입물가 부담은 더 오래 남습니다. 오늘 달러 지수도 98.19로 반등했어요. 원화에는 단기적으로 부담입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TSMC가 아무리 강해도 유가가 100달러를 넘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더 낮추면 지수 전체 상승의 지속성은 제한됩니다. 업종별 차별화가 더 심해지는 구간이에요. 유가가 100달러를 넘느냐, 연준이 금리 인하 횟수를 더 줄이느냐. 이 두 가지가 시장 구도에 큰 영향을 주는 변수입니다. 오늘 내용 중에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같이 챙겨봐야 할 것들이 꽤 있어요. 에너지 충격이 각 지역 실물 경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우선 이란이 석유화학 수출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연 2,900만 톤, 약 130억 달러 규모예요. 국내 원료 부족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 한국 석유화학 원재료와 다운스트림 비용 구조에는 부정적이에요. 플라스틱 포장재 공급난이 이미 문제였는데 그 윗단계가 터진 거죠. 화학 다운스트림은 보수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중국 1분기 GDP가 전년 대비 5%로 예상보다는 좋게 나왔는데요. 속을 들여다보면 약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 생산은 5.7%로 괜찮았는데 3월 소매 판매가 1.7%, 고정자산 투자도 1.7%였어요. 겉으로는 강하지만 내수는 약하다는 뜻입니다. 세계 최대 에너지 수입국의 내수가 약하면 글로벌 원자재 수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IMF는 아시아가 이번 에너지 충격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아시아 성장률 전망을 올해 4.4%, 내년은 4.2%로 봤는데 상황이 더 나빠지면 누적으로 1, 2%포인트 더 떨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에너지 수입국이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경고예요. 독일도 올해 성장률 전망을 절반인 0.5%로 낮췄어요. 물가 전망은 올려서 2.7%로 잡았고요. 유럽 최대 경제가 에너지 비용이 눌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테슬라 소식도 있었는데요. 일론 머스크 측이 텍사스 오스틴의 테라팹 AI칩 공장을 위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접촉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도쿄 일렉트론, 램 리서치 등이 거론됐는데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네덜란드에서 테슬라 FSD가 유럽 최초로 도로 사용 승인을 받았고요. EU 전역 승인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AI 반도체와 자율주행 두 축에서 테슬라 스토리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럼 구독자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할 체크리스트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브렌트 100달러 재돌파 여부를 보세요. 어제 99.39달러까지 왔었는데요. 여기를 돌파하면 한국 수입 물가, 원화, 정유, 화학, 항공 부담이 한 단계 더 커집니다. 하단에서 유지되면 숨쉴 공간이 조금 생겨요. 두 번째, 미국 이란 임시 양해각서의 진전 여부를 보세요. 포괄합의는 물 건너가고 있고 임시합의라도 나오면 유가 하방이 열립니다. 안 나오면 군사 압박이 더 강해지고 유가 상방이 더 커집니다. 세 번째, 연준 금리 인하 전망이 더 줄어드는지를 보세요. 마이런이 6번에서 3번까지 줄였습니다. 추가 위원들의 발언이 같은 방향이면 성장주 상단이 더 막히고요. 반대면 숨쉴 공간이 생깁니다. 네 번째, TSMC, ASML 호재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현물 수급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세요. AI 사이클은 확인됐지만 외국인 매수가 실제로 들어오는지가 한국 반도체 강세의 지속성을 결정합니다. 다섯 번째, 이란 석유화학 수출 중단이 한국 과학, 포장재에 끼치는 영향을 보세요. 연 2,900만 톤 규모의 수출이 멈췄습니다. 원재료 부족이 한국 다운스트림까지 번지면 화학업종 내 종목별 차별화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핵심은 이거였죠. 유가가 99.39달러까지 재상승했고, 미국은 이란 에너지 인프라 타격 준비를 공개했습니다. 협상은 포괄합의에서 임시 양해각서로 후퇴했고, 비둘기파 마이런마저 인하 전망을 줄였어요. 그런데 TSMC와 ASML은 AI 반도체 사이클 지속을 확인했고, 테슬라도 칩과 자율주행 쪽에서 스토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억할 숫자는 하나예요. 브렌트 99달러. 이 숫자가 100을 넘으면 한국 수입 물가, 원화, 성장주 상단이 동시에 압박을 받습니다. 반도체가 아무리 강해도 유가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수 전체는 유리천장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주말 사이 상황이 바뀌면 바로 분석해 드릴게요. 구독해 주시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